종신보험이나 CI보험 가지고 계신가요?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필요 없는 보험이고, CI보험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니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는 얘기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막상 해지하자니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가 아까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종신보험, CI보험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팀장입니다. 여러분, 종신보험에 왜 가입하셨나요? 가입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는지 혹시 정확히 기억이 나시나요? 종신보험은 사망 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죠. 아마도 대부분 수익자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지정을 해 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부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취지만 놓고 보자면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중도 해지건도 상당히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가입 당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쭉 유지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장 분석을 받거나 혹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증권을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보장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걸 확인한 케이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가입 당시에 가입해야겠다 결심했던 이유나 필요성이 지금에 와서는 불필요해져 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보이는 종신보험을 과연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해지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종신보험을 유지해야 되는지 해지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한 목적, 보장 내용, 종신보험 외에 다른 보험을 준비해 두었는지, 해약환급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팀장은 종신보험이나 CI보험 어떤 상황에서 유지를 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해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목적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를 텐데요. 목적에 맞게 잘 가입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케이스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도 종신보험을 은행보다 수익률이 좋고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시로 입출금도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장황한 설명만 듣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종신보험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도 종신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 가정의 주 수입원인 가장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비, 아이 양육비, 대출 상환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텐데요. 아마 이런 불안정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고 싶은 가장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종신보험을 준비했다면 어느 누가 잘못 가입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마음을 존중해줘야 마땅합니다. 다만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종신보험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정기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기보험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사망보험인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보험으로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남겨진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망보험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입 목적부터 어긋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증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부모님의 아는 지인을 통해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인데요. 당시 부모님의 지인이 좋은 보험 있으니 하나 가입하시라며 추천을 받아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처럼 10대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종신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계 보험료가 15만 2,800원입니다. 사망보험금인 주계약 5천만 원의 보험료가 7만 원인데요. 사망보험금은 교통재해 사망 2억 원에 12,000원, 정기보험 5천만 원에 23,500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만 10만 5,500원입니다. 전체 보험료 15만 2,800원의 60%가 사망보험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CI 종신보험으로 중대질환 발병 시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선지급하는 기능이 있지만 본질은 사망보험금이 주요 특약인 거죠. 나머지 47,300원이 질병이나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건강보장의 보험료입니다. 그럼 건강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둘 다 온전히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보험을 직접 납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생각보다 부담이 돼서 검토 의뢰를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납부를 하셨다 보니 본인 의지대로 쉽게 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납부하자니 돈이 아까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런 케이스 외에도 종신보험을 저축의 목적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종신보험 해지를 고려 중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로 다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면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무턱대고 해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첫 번째는 감액제도입니다. 먼저 감액제도는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일부 특약을 축소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줄이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는데 이 줄어든 보장 금액만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감액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매월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제도는 다른 말로 감액 예신납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단어 그대로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해약환급금만큼의 보장을 예신납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줄이면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액 완납을 하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장 금액을 감액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해지 환급금으로 완납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사망보험금이 적고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암, 뇌, 심장질환,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특약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완납을 하면 보장 내용이 줄어들겠지만 차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줄이기 싫고 보험료 납부가 어렵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선 경우처럼 사망보험금이 총 납입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살아서 보장받는 특약이 좋지 않다면 해지 후 신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규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분들이나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는 여유가 되지 않고 보험을 새로 다시 가입하자니 병력이 많아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감액 완납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절감하고 실손보험이라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감액 완납을 한 후에 나중에 보험 해지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감액 완납하기 전보다 해지 환급금이 현저히 적어진다는 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감액 완납은 매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남은 보험 기간 동안 보장만 받고 새로운 건강보험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보험회사마다 감액 완납 시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이외에 건강보장 특약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장 정기 제도입니다. 감액 완납은 보장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장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연장 정기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장 정기는 보장 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보장 받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장 금액이 1억 원이고 보장 기간이 종신인 경우 연장 정기를 신청하면 보장 금액 1억 원은 변동이 없지만 보장 받는 기간이 종신에서 70세 혹은 80세 만기 등 지정한 기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장 정기 제도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마다 주계약 이외에 건강보장 특약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금 전환입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금리도 높으니 나중에 연금 전환도 할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듣고 연금으로 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함부로 연금 전환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 그리고 상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등의 재반 비용이 빠지고 난 후에 적립되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10년 유지했다 하더라도 해지연금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연금 전환을 신청하는 그 시점의 해지연금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연금액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신보험을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가장으로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연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추가 납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후 연금 전환 시점에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혹시 모를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기능은 각 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상속세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죽음과 세금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에도 내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시 가족들에게 내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발생되는데요. 우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인 경우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 질병사망과의 기능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사의 사망특약들은 조건이 따라다니는데 상해사망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적인 사고인 삼박자가 맞아야만 청구 조건이 이루어지며 질병사망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원인이 명확해야 하며 자연사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대 80세 만기로밖에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신보험보다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대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여기에 자연사도 같이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의적 자의에 의한 사망 보장의 경우에도 2년 내의 사고는 면책이지만 2년 이후에는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망 보장과 다른 점입니다.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의 경우 과세 표준을 보면 재산이 1억 원 이하는 1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초과는 50% 세율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40억 재산이 있다면 50%만 계산했을 때 20억이라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진 공제액과 기본 공제액 등을 제외하면 좀 더 줄어들긴 할 텐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 그리고 피보험자는 부모로 했을 때 만약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이므로 상속세로 과세 대상이 제외돼서 사망보험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대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계약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즉 세법은 명의인이 누구인지보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재산 일부분만 미리 증여하면 됩니다.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해서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미리 증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5천만 원 초과된 것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증여세가 발생되지만 부모님 재산의 가치가 몇십 년 뒤인 미래에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뒤에 부담되는 상속세를 납입하는 것보다 현재의 증여세로 일부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차라리 증여하실 때 매월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재산을 증여하셔서 이를 재원으로 자녀가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증여했던 부동산도 미래의 가치가 몇 배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종신보험을 유지나 해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경우 체크해야 할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종신보험에는 실손의료비, 1에서 3종 수술비, 보장 범위가 넓은 암 진단비 등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보장 내용이 좋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지보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좋은 특약들은 살릴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줄인 만큼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일부 확정되지만 매월 납부 보험료는 줄어들고 좋은 특약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신규로 준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보험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매월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고 종신보험을 완전히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많은 분들이 남겨둔 특약은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고 남은 사망보험금으로 본인 장례비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치레를 오랫동안 했다면 사망보험금으로 그동안 사용한 간병비 등의 의료비를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은 금융상품의 한 형태입니다. 종신보험이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서 기대하는 부분은 10년 이상 지났을 때 비과세 혜택입니다. 예전 종신보험은 이율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10년이 지났다면 사업비도 거의 빠진 상태라서 남겨두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부분 리모델링 시 어떻게 특약을 구성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3대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갱신형인 실손보험과 달리 20년나 90세 만기처럼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실손보험의 공백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암, 뇌, 심장질환이 중대한 이유는 해당 질병들은 중대질병이죠. 요양을 할 수도 있고 간병을 할 수도 있고 음식도 좋은 걸로 먹어야 하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도 계산해야 되고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도 계산해야 하고 공과금, 휴대폰비, 기타 여러 비용들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3대 진단비 보험이 필요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암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의 암에 걸릴 확률은 38.1%라고 하고 암 진단을 받고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보통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통원으로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꼭 필수적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암 진단비를 가입했다면 수술을 하던 항암 치료를 하던 암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 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질환 진단비, 그리고 2대 질병 수술비까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수술비 특약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의 공백을 현실적으로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술비 보험은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 시에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는 특약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는데 굳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실손보험은 갱신형밖에 없지만 수술비 보험은 보시는 것처럼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만약에 통원으로 수술했다 하면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20만원에서 25만원 한도로 제한이 되는데, 수술비 보험은 통원으로 수술을 하던 입원으로 수술하던 상관없이 설정한 가입 금액을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 금액을 배상해주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종신보험에 이 특약들이 들어있다면 빠진 특약들로만 부분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기존 보험의 좋은 특약들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주면 되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팀장이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니 종신보험, CI보험이 꼭 단점만 있는 보험은 아니고 잘 활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내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나에게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신보험도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상상 이상의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데요. 보험 또한 내 인생에서 나와 내 가족들을 오랫동안 지켜주기 위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보험은 어렵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영상을 봐도 내 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팀장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 그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팀장은 매월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팀장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들어오시거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팀장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